법무부 통계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총 22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의 약 5%에 해당되는 숫자인데요. 우리 사회 일부가 된 외국인도 포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차별 없이 부처님 법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청년 불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봉즈, 니글라마, 나마스테. 네, BTN과 함께 세계의 불법을 전하고 싶은 찐찐찐찐찐 불자. 네, 불법 MC, 네, 불법 유턴 MC 장재영입니다. 작가님께서 초반에 많은 걸 좀 저한테 원하셨네요. 노래도 해라, 뭐 해라. 홈스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아, 예. 뭔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요. 근데, 아니, 잠깐만. 왜 사원부부님이 이번엔 제 옆에 와 있는 거죠? 아니, 저번 주에는 규리부부님께서 와 계셨는데, 왜 신선한 MC 영역에 자꾸 침범을 하시는 겁니까? 왜 오셨어요, 일로?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을 모시고 미니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 BTN 불법 유턴 유사 MC 홍사원입니다. 이 양반 봐라. 좋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네. 부처님이 육심을 많이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많이 냈어요. 많이 냈어요. 이번 주에 내려놓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옷은 별로 욕심을 안. 그럼 죄송한데 우리 규리부부님 옷 좀 잠깐 잡아주시면, 예, 불자 대상 지금 바로 타신 그런 시상식 갔다 올게요. 예, 옷이신데, 네. 예, 빨간색. 자, 어쨌든 우리 규리부부님, 사오부부님 나오셨고, 우리 외국인 부부님들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아부부님.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 4년 4개월이 된 네. 미얀마 출신 한국인 박지아입니다. 네, 미얀마어로 반갑습니다. 인사해야 되나요? 잘했어요. 자, 우리 도미닉.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온 목사님 아들 도미닉. 특이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수자 부부님. 네, 저번 주 녹화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합니다. 네,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여러분, 외국인이 본 한국 불교라는 주제로 함께 했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모인 청년들이랑 불교 얘기하니까 진짜 전 솔직히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재밌었죠. 진짜 저번 주를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또 외국인 법원님들께서 이번엔 이걸 좀 얘기해야겠다고 본인들께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자, 오늘 많은 정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외국인 청년들이 사찰에서 위로받고 좋은 인연도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요, 외국인 포교입니다. 한국 불교의 최대 과제, 바로 포교인데요. 네팔과 미얀마는 좀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믿을 텐데, 포교 문화가 있나요? 이게 문화라기보다는 네팔 사람으로서는 저는 그냥 생활이다 생활.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아기 때부터 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해왔던 것을 네. 계속 우리가 배워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도 똑같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인사를 하셨고 네. 우리 엄마도 하고 있는데 나만 해야 되는.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저도 따라 하게 된 거고 지금도 뭐 나라에서는 좀 멀리 살고 있지만 네. 그래도 한번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좀 안정을 할 때까지 네. 그래도 절에 한번 가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문화 또는 뭐 이제 끌고 와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생활화시키는 게 네팔 사람들의 약간 그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저기 수장부부께서 그래도 다른 외국인들한테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뭔 저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팔에서 왔다고 하기 때문에 네. 등산을 빠질 수가 없어요. 맞아. 네팔 사람이니까 산 잘 타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나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네팔 사람들 다 이제 산을 잘 단다라는 거는 네. 아니죠. 뭐 저는 이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산에 간 거는 되게 나중에 갔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네. 그래도 이제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성주에 있는 가야산 쪽에 있는 산을 갔다 왔는데 네. 거기도 사찰이 있어요. 오. 그래서 등산을 갔다가
여기도 들려보자 이러면서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취미로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들도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수산 법원님 그 앞에 그거 뭡니까? 이게 궁금해서. 저희 작가님께서 뭐 좀 쓰시는 게 없냐 불교의 좀 이제 직접 상징적인 보신 것을 거예요? 직접 가져왔는데 네. 이게 뭐 마니차라고도 하는데 네팔에 그 절 가시면은 네. 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돌죠. 네. 돌 때마다 이렇게 같이 도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은 이제 휴대용으로 만든 거죠.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불경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돌리면은 그 제가 읽는 거랑 같은 효과가 비슷하다, 있다. 똑같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잡생각을 없애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여기에 된다.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시골에 가시면은 어르신들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팔에 가시면. 네. 다음에 한번 저기 또 만날 때 한번 선물로 사다 주시면. 그러면 하나씩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좋습니다. 예쁘게 포장하고. 자, 저 미얀마도 이제 대부분 이제 불교 국가인데 다 불교 국가인데 거기서도 이제 포교를 하나요? 아니 포교 문화가 거의 없다고. 거기 똑같네요. 거의 없습니다. 예, 네, 다 왜냐면- 당연하듯. 네, 왜냐면 이게 미얀마 사람들이 네. 대부분 미얀마의 인구가 90% 거의 다 불교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불교라는 게 일상생활로 돼 있고 네. 부모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네.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스님들에게 복륜을 하는 오. 것부터 이게 하루를 시작해요. 오. 네, 하루를 시작해서 이렇게 불교 문화가 계속 엄마 아빠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겠다라는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포교라고도 생각 안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친구들이 보면 따라 해보고 싶고 이게 그렇죠, 뭐냐 그렇죠.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러면 따라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것도 포교라고 포교죠. 생각- 그렇죠. 있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포교입니다. 역시 두 분께서 아주 든든하게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도메닉 사실은 우리 또 규리 어머니께서 또 외국인 전문 담당 프로 포교러거든요. 포교러. 한식집이라고 속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한식으로. 자 우리 목사님 아들 도미닉도 네. 당했죠. 어때요? 당해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상상보다 너무 나았어요. 네. 왜냐면 싱가포르 사람은 이런 절에 갈 수 없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 큰 도시라서 자연 그런 거 많지 않으니까 그거 처음 가는 거는 첫 생각은 너무 아름답고 그 절뿐 아니라 주변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네.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불자가 되실 생각은 없는 건지 아버지의 그늘을 좀 저는 벗어나서. 왠지 도미닉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옛날에 저희 집에 친구가 있는데요. 같이 사는 친구가. 네네. 그 친구가 이제 동생이 있는데 네. 형이었기 때문에 그 수님을 대야 된다고 부모님이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미얀마랑 또 뭐 태국 있어요.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 네네네. 여기는 이제 규리 버무님께서 도미닉을 보내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 두 분은 사실 뭐 미얀마, 네팔 뭐 원래 이제 불교 국가지만 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포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인을 포교해 본 적 있어요 혹시? 한국인이요? 한국에 오셔서 미얀마 분이 한국인을 포교를 했다. 할 수 있죠. 제가 하신 적 있으세요? 한다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네네. 근데 제가 절에 가서 뭐 사진을 많이 찍고 네. 뭐 추억으로 날짜를 뭐 기록되면서 SNS에 올리거든요. 올리면 한국 친구들이 이 개인톡으로 와서 어디냐? 어디에 있는 절이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가면 안 되냐? 하고 계시네요. 제가 포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한국인이 와서 뭐 같이 가자. 좋아요. 나는 같이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루 갔다 왔는데 다음 날에 안 간다고 하고 기도를 4시간 하셨어요. 기도 4시간. 근데 계속 포교는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또 불교의 또 가장 큰 장점 뭐냐면 우리는 집요하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 마음이 진짜 불교 쪽 스며든다고 하면 알아서 뭐 따라오실 거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좀 우리가 꼭 해달라고 해야 예, 되니까 많이 좀 해주시면 마음이 좋겠다. 하고 마음 싶으면 죽여야죠. 언제든지 그럼요. 환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산 법원은 한
3만 명 정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한국 오셔서 10몇 년 되셨죠? 한국 오신 지. 이제 14년 차입니다. 14년 차. 솔직히 한국 와서 포기한 사람 몇 명 돼요? 14년 차니까. 아니고 따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너무 많나요? 이름과 성까지 해서 그렇죠. 보내주시면. 왜냐면 이게 그 네팔에서도 여기 이제 협회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만 지금 6만 명이 돼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네팔 그렇게 사람. 많이 사세요?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대부분 힌두교라고는 불리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힌두교나 불교 뭐 이렇게 분열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이제 뭐 일하고 오시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절에 가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에 네팔에서 영화를 하나 개봉을 했는데요. 그 영화도 저희가 그 종각 쪽에 있는 절에서 네. 대관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장소를 섭외를 해서 절에도 올 수 있게끔 거의 한 1,000명 정도 왔거든요. 네팔 사람들이. 네. 아, 좋다. 이런 거 너무 좋네요. 그래요. 사찰에서 이런 거 협찬도 쫙쫙 해줘야 되고.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가 같이 가자, 뭐 나랑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그 취미 활동을 하면서 뭐를 연결시키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네. 한국에 사는 그 외국인 친구를 포교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해서 유혹해야 될까? 일단은 어떤 걸 외롭잖아요. 외롭잖아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아, 지금 외로워서. 외롭잖아요. 외로워요? 지금 도민이도 외롭고. 제가 친구 없잖아요. 한국에 사는 싱가포르 사람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너만의 이제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은 나랑 한번 가보자. 이렇게 데려간 거죠. 그래서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도미닉 같은 경우는 너무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등산을 시켜요. 등산을 데려가요.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면은 배고파. 맞아. 내려오면은 뭘 먹여도 다 맛있어요. 절반 먹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절밥을 먹이면은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재료들만 쓰시잖아요. 저는 수장님 혹시 저희 방송 계속 보시는지 몰라도 제가 처음에 포교를 당했을 때가 절밥 때문에 포교를 당했어요. 맛있어. 새벽에 우리 엄마가 그 이른 시간에 밥을 먹이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교당한 거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은 이제 뭐 친환경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공양을 하세요. 그냥 버릴 게 없잖아요. 다 먹고 제가 먹을 만큼 먹을 수 있고 깨끗하게 다 먹으면은 뭐 환경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거 아까 저번 주에 얘기했었나요? K 힐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K 힐링이에요. 신났죠. 멋지시네. 자, 도민이는 어떻게 유혹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로 만들 건가요? 유혹 당하고 있었어. 아니 근데 저는 도미닉 씨 말하기 전에 수잔이 말하는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한 게 제가 도미닉 씨한테 네. 썼던 포교가 정확히 이거였어요. 아, 진짜? 등산을 했어요, 일단? 남의 보리암을 일단 갔어요. 보리암. 보리암을 갔는데 여기 안 있어. 보리암 올라가면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보리암 남산 맞아요. 남의 보리암을 올라가면은 근데 거기 가면은 정상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그 한국에서 손꼽히는 컵라면 명지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컵라면을 먹는데 등산하고 거기서 컵라면을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그 간 김에 이제 보리암도 보고, 네, 태조 이성계가 기도한 곳도 보면서 역사 설명도 해주고, 네,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주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미닉 씨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부모님을 또 모시고 남의 보리암을 갔었거든요. 맞죠? 근데 절 있는 거는 안 말했었어요. 까지만. 잘했다! 금산 우리 금산 가서 먹을 수 있다. 맛집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주신다면, 규리버브님. 저는 일단 네. 불교의 맛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불교의 해요. 맛. 네, 그래서 또 홍대선언에 갔었을 때 굉장히 외국인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홍대선언의 가장 장점은 접근성도 좋지만 어쨌든 재미있고 편안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되게 힙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불교가 사실은 되게 한국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사실은 이곳에 오면 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힐링이 된다라는 거를 맛보기로만 해줘도 알아서 부모님 모시고 또 가잖아요. 그냥 맛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맛 보여주는 그
선택지를 네. 잘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 첫 인상이라고 또 지난주에 말씀해 맞아요. 주셨던 것처럼 네. 첫 인상의 그 맛이 만약에 좋으면은 반드시 그 맛집은 다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서라도. 야. 그래서, 네. 우리 외국인 부부부터 해서 한국 부부님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불교가 뭔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저 연등에는 축제처럼 참여하는 그 외국인 친구들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BTN 또 우리 영상, 유튜브 영상 보면 또 외국인 친구들 엄청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저 우리 수장바보님은 연등의 그 축제 참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참석 당연히 했죠. 네, 해본 적이 있고요. 그 혹시 못 가본 친구들도 뭐 부럽다 이런 반응도 혹시 보내셨습니까? 그럼요. 그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아쉽게도 못 갔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못 갔고 네. 또 제가 이제 같이 뭐 소통하고 계시는 네팔 스님이 계세요. 네네. 한국에서 이제 거의 다 불교를 여기서 공부를 하셨고 네. 네팔에서 오셔갖고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수잔도 한번 와줘야겠다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또 크게 열리는 축제니까 네. 와달라고는 했는데 제가 이제 해외에 있어서 아쉽게도 못 갔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 네. 처음으로 그 연등회를 했었을 때 네. 네팔에서 그 저번 편에 제가 얘기했던 그 불탑 있죠. 불탑, 예, 맞아요.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미니에처로 그걸 그대로 만들었다고? 그대로 만들어서 그 실물을 이제 딱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밀고 갔었거든요. 야, 되게 인기 근데 많았겠다. 인기 많았었어요. 오. 다들 이게 용만 보이고 아니면 진짜 부처님만 보이는데 갑자기 그 탑을 보이니까 뭐야 이러시고 그리고 딱 이렇게 네팔 그 국기도 되게 유일하게 다른 그 뭐죠 모양보다 네. 특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더 환호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그 이름 자체가 네팔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기들도 네팔? 니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응원하면서 되게 그런 게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치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아이들한테도 재미있는 요소가 된 거예요. 네팔이라는 나라도 이제 알 수 있고. 그럼요. 나라도 알리고 그 나라의 문화도 알리고. 그죠.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구워도 니팔도 아니고 네팔도 아니고 네팔입니다. 막 이런 것들도 하고. 저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수잔 씨 가놓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혼납니다. 이제 아이들한테만. 아이들 그냥 요새 아이들도 하면 뭐래? 이러고 어쨌든 그런 공감대 형성 좋네요. 자, 지아 버브님은 어떻게 뭐 참석해 보셨습니까? 연등에? 네, 제가 작년에 어떤 미얀마 학생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네네. 한번 참석해봤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연등회가 뭐다라고 그때 알게 됐거든요. 네네네. 네. 어떠셨어요? 그냥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그리고 한복 입고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춤도 추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거의 조계사까지 가야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학교의 축구장에, 동구대 축구장에서 모였는데, 모여서 거기서 시작하죠. 그때 거기서 미얀마 학생회에서 지아야 너 고향이 어디냐 해서 고향이라는 게 우리가 소소민족이 135쪽에서 8주가 있는데 거기서 제 고향이 샹 쪽이에요. 태국 국경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샹 쪽이다 보니까 지아의 팀이 샹쪽 정통 의상으로 입고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 쪽마다 쪽에 이 대표 정통 의상을 입고 참석하고 거기서 그 등을 주더라고요. 예. 등을 줘서 거기 계속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 우리가 지금 미얀마 쿠데타다 보니까 미얀마 화이팅,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 직접 참여하는 거랑 또 보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참여는 거의 안 했지만은 자주 봤거든요. 근데 항상 놀라운 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많아져. 정말로 다채로워지고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인이 같이 참여하는 모습 보고 전 그거 한번 너무 보고 싶네요. 동으로 된 것도 그렇고 미얀마 전통 의상도 너무 보고 싶고. 있습니다. 네. 사진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또 네. 불법유튜에 또 모셔서 한번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전통 드네요. 의상과 함께하는 네. 다음부터 전통 의상 입고. 한복 입으시고. 큐리버브님은 빨간색 그거 안 해요. 자, 우리 도미닉은 연등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아쉽지만. 네, 근데 제가 많이 왔고,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인생에서 이런 뭐 크리스천으로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여해 본 적이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했었어요. 신기해요. 저도 네, 신기했거든요. 제가 원래는 좀 무서웠어요. 이런 거는. 아, 무서웠었다. 네, 네, 그럴 네. 수 있죠. 네, 네. 왜냐면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그런 거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는 거는 좀 무서울 수도 있긴 그렇죠. 하는데, 근데 제가 뭐 불교에 대해 좀 알수록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저 이미지. 네. 그렇죠. 확실히, 네. 규리범님께서 포교를 잘 해주셔서 이제 불교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무섭기보다는 좀 낯설었죠. 많이 낯설었죠. 다른 세계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초등학교 때.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냥 제가 자주 가니까 그 향 냄새도 좋았고 향 냄새 괜찮죠. 네네.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 근데 맡아보면. 경험할수록 진짜 너무 이제 돌진도 있어요. 우리 불교의 그 향 냄새는 전 세계의 어떤 명품 향수 저리 가랍니다. 너무 좋아요. K-perfume. 너무 오리지널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예쁜 사찰, 템플 스테이랑 그 다음에 연등의 체험처럼 이런 게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불자가 되는 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불교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외국인들을 본격적으로 불교에 끌어들이려면 뭐가 필요할 거예요, 규리부부님? 이거 마케팅 필요합니다. 마케팅. 네. 바로 나오시네요. 마케팅이 필요하다. 왜냐면 외국인 분들이 알아서 오기를 바라면 안 되고요. 일단 알아야지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이런 이벤트가 있고 이런 페스티벌이 있다를 모르고 지나가는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도미닉 씨도 사실은 꽤 여기서 오랜 시간을 있었지만 네. 저를 만난 다음에서야 이제는 불교라는 게 있구나, 템플도 있구나라는 거를 한 6, 7년 만에 알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말인즉슨 그만큼 불교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렇죠. 불교의 어떤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사실은 엄청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리건데 우리 불교도 이제 조계종이나 뭐 이런 다른 종파에서도 구글 광고도 하시고 네, 인스타그램 광고도 하셔서 연등에 있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기간이나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오시라고 인비테이션 카드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에도 클럽으로 뭐 그냥 난리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종로에서도 뭔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걸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연등에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 오신 날보다는 뭔가 좀 더 엄숙하다는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근데 축제지 않습니까? 각 나라 하면 대표하는 축제가 있듯이 저는 연등회를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좀 재밌게 좀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사원 법부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딱 규리부부가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걸 마케팅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별로 안 유명해도 상관없는데 각 나라에서 유명한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들을 한국에 와서 한 2박 3일 정도 불교에 아주 적셔 놓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방영을 하면 저 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여행하는 게 하나의 코스가 되겠구나. 근데 유명한 외국인이 했으면 나도 하나 따라해볼까? 그래서 한 몇 개 프로그램들을 따라해볼 수 있게. 전형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러니까 그게 먹히잖아요. 네. 왜 괜히 인플루언서들한테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먹힐 수 있다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외국 분들이 한국 오면은 도매도 가보셨잖아요. 경복궁, 창경궁 그냥 기본적으로 가잖아요. 그게 그냥 코리아거든요. 한국이거든요. 그 안에 불교는 멀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진짜 그 바로 안에 옆에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도 여행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똑똑해. 요거 사업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다 같이 손잡고 한번 해봅시다. 자, 외국 나가면 친구도 사귀고 여러분 정보도 얻으려고 일단 한인교회부터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진짜 다 그렇거든요. 정말로. 근데 사찰도 한국 사회에서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불교와 사찰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아 부부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불교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커뮤니티가 많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대중적인 명상이나 아니면 템플 스테이 같은 그리고 불교 문화에 많이 홍보를 하고 한국 생활에 흥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 그런 콘텐츠가 많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예를 들어서 네. 명상 강사님을 초대해서 명상하는 법을 배우다
있거나 네. 전국에 있는 절들의 챔버스테이를 체험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에 곳곳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저와 같은 불교에 익숙한 외국인들에게는 스님들께서 외국인 법자들의 멘토가 되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한국 불교를 잘 아는 외국인 분들을 섭외해서 네. 한국 생활과 불교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 박사님처럼 공부를 하고 멋지시네요. 좋아요. 맞습니다. 나는 수장바보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간단한 것 같은데 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그래도 한국의 준비와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연결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불교를 믿는 그 외국인의 숫자, 네.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법무부에만 한번 이렇게 보면은 네. 다 나와요. 법무부에서 봐야 돼요. 거기서 통계를 내주니까. 내주니까 네, 다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는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좀 기도하게 해달라. 네. 그래요. 미얀마는 최소 평균으로 3시간은 한다. 기도. 그러면 그런 곳을 마련해주면은 당연히 더 높아지죠.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참여력이. 걸 그죠?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준비라는 거는 아직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같은 사람 또는 한국에서 뭐 규리 누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도 이렇게 준비돼 있다 하면서 현대화되는 그 사회를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게 늘 그게 고민이잖아요. 네. 근데 사찰 음식을 먹어보세요. 지러네. 그게 다이어트를 다이어트죠. 돼요. 그쵸.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만 하고 있지 나만의 시간이 없지 취미 생활도 못하지 명상해 보세요. 좋죠. 좋네. 네, 다이어트도 그런 또 연결이나. 연관시키니까 더 그렇죠. 요즘 뭐 친환경 이런 거 다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근데 그거를 PR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도 관심을 주지를 못하고 연결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고민들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멋있습니다. 자, 그럼 사은법인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불교와 사찰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사은법인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커뮤니티를 말씀하셨잖아요, 지하보부가. 근데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네. 사실 이게 또 전국에 퍼져 있고, 또 사찰들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중점으로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한인교회가 초점을 맞춘 건 지역 사회거든요. 지역사회. 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되게 아.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러면 저도 사실 사찰이 도미닉이 몇 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는 그는 사실 절반 정도는 사찰 책임인 게 사찰이 그 지역 사회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녀보면 사찰이 그래도 군데군데 되게 포교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거점을 잡고 모일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에서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냐면 그 조계종에서 네. 최근에 네. 탈북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를 실시하면서 MOU도 맺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뭐 취업을 하거나 네. 아니면 진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네. 아니면 같은 탈북민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거나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MOU까지 맺었더라고요, 조계종이. 그거를 보고 그냥 저거를 또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네.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한테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아마 한인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들에게 이런 점을 어필하면 포교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혹시 주실 수 있습니까, 지하버부님? 야, 네.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한국에 와서 많이 가보는 게 네. 경복궁, 그렇죠. 한복을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항상 그렇죠. 네. 그래서 불교도 뭐 사찰에 가게 되면 한복을 체험해볼 수 있다. 네. 뿐만 아니라 사찰도 맛볼 수 있다. 어떻게 뭐 기도 방법에 대해 탐보스도 많이 체험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콘텐츠나 그치. 그런 코스 같은 걸로 들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의 큰 탑 이 사원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미얀마가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가거든요. 청소년들이. 네. 왜 그러냐면 거기 사원에 가면 금 붙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기도를 할 수 있고 맞아. 시간 정해져 있지도 않아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님들하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청년 기도팀, 청년 봉사팀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미얀마 간식, 정통 간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오. 뭐 불교에 대해 토론이나 발언 그런 대회도 자주도 하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코스 하게 되면 네. 한국에서도 뭐 청년 기도팀이나 아니면 봉사팀을 만들어서 네. 한국에 와서 지금 우리가 절에 가면 아무도 없고 산에 있고 우리가 절에 와 있는 거 맞냐 이거 사찰이 맞냐 맞아. 스님 어디 계시냐 어디로 가서 대운전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맞아. 그래서 만약에 절에 가면 사찰에 가면 이 청년 기도팀들이 뭔가 번역으로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네. 절에 대해 우리 절에 어디입니다. 뭐가 어디 뭐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에 가이드 같은 것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버분께서 아이디어 뱅크시네요. 근데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은 불자가 아닌 한국인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그 외국인의 뷰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갔는데 스님을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될지 맞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처음에 정말 용기를 내서 저 원래 불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절에 갔어요. 그 큰 용기를 내서 절에 왔으니까 스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스님 본인 너무 그래서 힘들어요. 찾아가서 그 종무소에서 스님은 어떻게 해야지 뵐 수 있나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달력을 내밀면서 예약하셔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약. 달력 이렇게 주면서 예약하시고 시간 잡고 그러면 그 스님이 배정이 돼서 네. 그때 이제는 그 신행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행 상담. 네, 그러니까 이제 초행자에게 주는 뭔가 그런 상담 케이스였는데, 네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간 것도 이미 초보, 어려워. 예, 초심자에게는 용기를 내서 굉장히 간 용기를 건데. 내서 간 그죠. 건데 그거를 2번 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케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처음에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외국 불자님들도 그렇지만 이 한국 예비 불자 분들한테도 네. 좀 더 친절하게 제발 네 스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좀 열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도민이 포교에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주세요. 네, 그 외국인들은 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그 절에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 관광 회사와 제휴하고 오. 네, 사람들 뭐 그냥 쉽게 뭐 그렇게 절에 K-팝뿐 아니라 요즘에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뭐 K-팝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관광객 회사들은 그냥 K-팝만 홍보하지 말고 그냥 그 절도 뭐 템플스테이 절 방문 그런 투어 같은 거는 홍보하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부산 가면 보통 외국인들이 다 해동사 해동용사. 해동용사. 네, 거기 외국인 엄청 많이 가요. 왜냐면 투어가 되게 많아요. 투어가 많다. 거기 맞네, 부산 맞네. 안에 진짜 안 있지만 네. 근데 외국인 또 많이 가요. 방문하러 가요. 왜냐면 투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관광지가 된 거지. 네, 그래서 그런 투어가 더 많을수록 외국인 다 참여할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네, 네. 저는 사실 싱가포르에 있는 사찰도 약간 관광지로 잠깐 갔었지만 진짜 네팔 성지순례 가서 한번 사찰 가보고 진짜 4-5시간씩 기도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네팔도 가서 미얀마 가보고 또 이제 네팔 가가지고 또 쌀 진짜 뿌리는지 알아봐야 그것도 보고, 되잖아. 진짜 뿌리는지 보고 이것도 한번 돌려보고 그렇지. 진짜 막 사찰을 다 가보고 싶은데 사찰에 갔을 때 좀 이렇게 좀 예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절에 맞게 쓸 수 있는 표현들, 언어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사찰에 쓸 수 있는 말, 현지말. 궁금하다. 그리고 스님한테 뭐 안녕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해야 자, 될까요? 그럼 우리 또 먼저 스님한테 네. 일단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안녕하세요는 미얀마어로 밍글라바라고 해요. 그러면 스님이라는 언어를 미얀마어로 아심파이야. 아심파이야. 그래서 미얀마 말로 밍글라바하고 아심피하고 붙여서 밍글라바 아심피야라고
라는 뜻이 안녕하세요 스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밍라바 아심페야. 맞습니다. 너무 네, 너무 귀엽게 하려고 그래요? 좋아하시네요. 발음 좋으세요. 잠깐 죄송네요. 약간. 다음 주에 여기 앉으세요. 아니 왜 다음 주에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멋지게 해요? 왜 이렇게 진짜 귀엽게 하려고 그래? 쉽지 않아. 여기가 마음. 민글라바 아심파야 하면 되는데 민글라바 아심파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인트로 때 봉주를 어떻게 했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인사만 해도 정말로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러다가 스님께서 뭐 다른 얘기를 막 하시면 네네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 띵바 뒤에다가 그냥 페야를 붙여주시면 돼요. 띵바 페야. 띵바페야. 맞습니다. 그러면 띵바 페야. 선물하시오 이런 것도 있어요? 선물하세요는 이게 태국에서는 네. 사루라고 하는데 네 우리 미얀마는 따루라고 해요. 따루. 따루. 좋은 거 배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 따루. 그 세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따루 네 세 번. 세 번. 두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꼭 여러분 세 번 하셔야 됩니다. 세 번 하셔야 됩니다. 세 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로 하셔야 그리고 됩니다. 자 네팔 궁금합니다. 자 뭐라고 좀 알려주세요. 선물하세요부터. 네팔은 뭐 일단 그냥 우리가 그 편안하게 아까 나마스테를 나마스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기 나마스테, 때문에 그렇죠. 또 부족마다 또 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통일하게 이제 네팔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스님도 괜찮고 그냥 나마스테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나마스테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절에 가실 때는 우리는 항상 방향이 있어요. 방향. 네, 방향이 있는데 가자마자 아 맞아.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네. 왜냐면 우리는 관광 가는데 갑자기 뭐야 이것도 신기하다 저것도 신기하다 하면서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약간 쟤 왜 저러지? 라고 이제 좀 불편한 눈빛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어디 가거나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장난으로 이제 뭐야 이거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서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야, 네팔은 시계 방향을 잊지 않으면 되겠네요. 네. 우리 미얀마도 시계 방향으로 가요. 미얀마도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근데 원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웃긴 건데 네. 방향이 잘 그게 인식이 돼야 네. 사람들이 사고가 안 나거든요. 사고가 안 나. 그래서 네팔에 가보시면은 그 네. 불탑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아침과 그 해 떨어질 때 보시면은 네. 몇만 명이 그냥 돌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다. 제가 마음대로 돈다고 하면은 큰일 나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외국인들이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일단은 뭐 핸드폰 쓰는 사람들 빼고는 네. 걸어왔을 때 옆에 온 사람이랑 이렇게 올 때는 무조건 우리는 시계 방향 쪽이니까 왼쪽으로 와, 가죠. 피하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는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피하죠. 네. 네. 그래서 그 교차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국은 어디서 돌아도 돼요. 상황마다 다른데 네팔은 다 시계 방향으로만 돌아요. 야, 이것도 문화를 알 수가 있네요. 신기하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문제는 있나요? 없는데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모든 게 이제 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그렇죠.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저희가 있고, 뭐 원칙이 그 있는 보면은 뭐 해도 여기서 뜨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데서 뜬다라는 건 없잖아요. 네. 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만 이제 지켜준다라는 뜻을 있는 거죠. 도민은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도민이 뭐 싱가포르에 있는 사찰 안 가보셨었으니까. 네, 맞아요. 공통어가 영어 아니에요? 맞아요. 첫 번째 언어는 영어이거든. 그리고 우리 더 세계 국어 있어요. 그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인도어 다 가지고 그걸 있어요. 다 쓰시는 분도 많겠네요. 네네 맞아요. 네. 중국어를 진짜 많이 쓰는 게 일단 가게에 들어가면 첫 마디가 중국어로 나와요. 그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그제서 영어를 하더라고요. 외국인한테. 근데 그거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 맞아요. 저한테 얘기하겠네요. 근데. 중국어 공부했어. 네. 그래서 싱가포르는 우리 사국어 있고, 네, 우리 사국어 있고, 근데 철에서 쓸 수 있는 싱가포르 단어는 이거는 아마 중국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 카오타오라고, 네, 그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카오는
이마? 카우는 바닥. 바닥. then 타오는 머리. 머리. 그래서 머리 간다. 바닥. 그 이게 가야 된다. 키스. 우리 인조가 키스. 저기 삼전도에서 했던 게 309 고두잖아요. 네. 이 카우타가 고두라고 맞아요. 하니까 309. 네. 9번 머리를 인조가 네. 찌은 게 고두를 한 거거든요. 고두래. 선생님. 네네. 그게 역사에서 그대로. 되게 많이 네. 나오는. 맞아요. 그래서 카우타오는 네, 그 머리 바닥 키스 그런 뜻입니다. 키스. 그래서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절에서 쓰는 게뿐 아니라 뭐 아버지한테 뭐 너무 큰 예의, 네 그런 거는 하는 거예요. 그 하는 별. 네. 좋습니다. 이렇게 문화별로 이렇게 좀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되게 상징적인 게 되게 많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프로그램 보신 분들 당장 뭐 네팔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미얀마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싱가포르 가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요거 기억하셨다가 사찰 한번 가셔서 한번 같이 한번 좀 배운 거 써먹어도 같이 말씀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러분 태어난 곳도 자란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부처님 법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새삼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얀마나 네팔 그리고 싱가포르 사찰에 가면 오늘 알려준 여러분 한마디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 포교였습니다. 자,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포교란 무엇이다? 자, 한 줄로 정리해 준다면요. 자, 우리 지아버부님 외국인 포교랑 찐 한국을 알려주는 것이다. 찐 한국을 알려주는 거다. 좋네요. 찐 한국을 알려주는 거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버부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와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스스로. 그쵸. 네. 한국 사람도 외국인 포교를 하게 되면 나와 가까워지는 시간. 또 외국분도 또 한국에 갈 때 그런 생각이 들겠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도미닉. 저도 K-힐링. K 뭐? K-힐링이요. K-힐링. 이 친구 저부터 그냥 KK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근데 좋은 말씀이세요. 네, 저한테는 이 단어 되게 큰 의미라서 이게 종교가 힐링이 된다는 거 참 생각만 해도 아름답네요. 네. 좋습니다. 사람은 다 힐링 받은 사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규리버부님은요? 네, 외국인 포교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맞습니다. 정말 가야 할 길이 구말리네요. 이제 시작인데 좀 늦었어요. 네.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일일 MC 성공하셨던 우리 사은포비님. 저는 예전에 한번 썼던 말인데 어차피 K-힐링도 지난주에 나왔던 거 나왔으니까 외국인 포교란 종무소에서 시작한다. 종무소 시작한다. 네. 그렇죠. 하나부터 시작해야죠. 그럼요. 그렇죠. 종무소부터 친절한 안내만이 그럼요. 한국 불교를 알리는 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정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